자, 이태규 의원님, 안철수 의원 잘 아시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복당 반대한다, 당에 얼씬도 하지 말라. 이 안철수 의원 멘트로는 상당히 강한 멘트이고 저한테도 좀 몇 명이 물어보던데, 아니 안철수 의원이 왜 그러냐, 왜 갑자기 저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저렇게 강한 비판, 그리고 지난번에 그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얘기, 그것과 결부해가지고도 그런 물음을 좀 하던데, 이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의원? 글쎄, 어쨌든 뭐 안철수, 한동훈 뭐 두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일반 국민들이 봤을 적에는 적어도 이제 변화, 혁신, 또 이런 어떤 비전과 방향성을 상실한, 네. 방향성을 상실한 채에서 어떤 이전 투구하는 그런 보수 정당이나 보수 진영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안타깝죠.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저는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를 그렇게 공격하는 그렇죠. 그 심리나 태도, 네. 이런 게 있어요. 네. 그 안철수 의원도 그런 심리나 태도가 저는 내면에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특별히 한동훈 의원이랑 뭐 안철수 의원과 어떤 악연이 있거나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누구의 앞에 나타나가지고 꽉 맞거나 내가 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발단은 12월 3일 계엄 때 실제로 당사로 누가 먼저 모이라고 했느냐, 네네. 이런 이제 진실 공방을 벌이지만 실제로 내면에는 저는 이제 한동훈 의원이 당에 복당 안 하는 것이 본인의 정치 전망에 비춰볼 때 좀 낫다, 이렇게 해서 공세를 펼치는, 저는 자기 이익 정치라고 봅니다. 예. 자기 이익 정치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지금 자기 이익 정치 안 하는 정치인이 있나요? 그리고 또 오로지 국가와 역사 앞에 난 당당하게 내 길을 가겠다고 하는 정치인이 지금 대한민국에 한 명이라도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는 돼요. 저는 이해는 되지만 저는 한편으로 그래도 안철수 현상이 만들어졌고, 네네. 그런 부분에 기성 정치, 기득권 정치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를 기대했던 그런 부분에서는 그 노선에서 많이 이탈되어 있는 모습은 분명하고, 네. 또 2024년도에 그 계엄 때, 불법 계엄 때, 그 이후에 또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보수의 어떤 혁신과 통합,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떤 교집합 영역을 좀 만들어내면서 본인의 어떤 그 리더십과 존재감을 조금 만들어낼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한동훈 의원하고 저렇게 부딪히는 모습들, 이런 부분은 좀 굉장히 안타깝다. 전 뭐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이태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정치적 경쟁자로서의 어떤 견제, 이게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경쟁자를 이겨야지 경쟁자를 배제해 갖고는 그 정치가 커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조금 그 장동혁 대표하고 다르지만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한동훈은 아예 못 들어오게 하겠다. 근데 한동훈이 들어와야 파이가 커지는 건데, 그리고 한동훈을 배제하고서 이 안에서 우리끼리 경쟁하겠다. 그 정치가 커질 수 있을까요? 네. 전 좀 의아하고,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감정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법정 증언을 했는데 본인은 전원을 얘기했어요. 내가 들었다 그날. 먼저 당사로 모이라 그런 게 한동훈 그 전 대표였다. 이걸 증언을 했는데 들은 대로 공격을 엄청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친한 게 이른바 스피커라는 분들로부터. 물론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직접 나서서 공격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감정이 굉장히 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 밖에 있는데도 저 정도면 당 안으로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들어오면 가관이겠다. 이른바 이제 친한계라는 사람들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금만 한동훈 대표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면 그런 식으로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거의 뭐 바보 만드는 듯한. 근데 이런 식의 그 정치적 공격이나 이렇게 하지 않겠냐. 때문에 밖에서 당을 만들어서 뭘 하려면 열심히 하되, 오히려 당의 단합이나
이런 걸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에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 얘기인 것 같은데 네. 다분히 감정적인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굉장히 물론 센 저는 얘기예요. 한동훈 전 대표 측도 너무 심했어요. 특히 이제 친한계 스피커라고 하는 사람들 혹은 친한계 지지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과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대깨문 못지 않아요. 상대에 대한 공방을 제가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계엄 해제하자라고 의원들이 이끌고 간 거는 한동훈 대표가 역사적으로 큰 일을 한 겁니다. 근데 본인만 있었던 거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어떤 기여나 그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식의 태도를 친한계나 한동훈 지지자들이 취한다면 그것도 문제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결론은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당권파나 네. 이른바 장동혁 세력만 반대하면 모르겠는데 안철수 의원 같은 사람이 반대를 하면 그러니까요. 골치 아픈 거 아닙니까? 부산 서울 기반 신당 창당 이 얘기 좀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객관적인 어떤 그 전력으로 봤을 적에 네네. 저는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뭐 조갑재 신당 대표는 아마 그 서울 부산 기반이면 과거에 YS가 했던 통일민주당 모델을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민주적 적통성을 가진 보수 정당이 필요하고 그것이 국민의힘은 그런 부분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 측면에서 저는 일정 부분 이제 그런 정당 새로운 모델이 좀 필요하다고 보지만 적어도 지금 한동훈 의원이 갖고 있는 팬덤이 네. 부산 북구에서의 보궐선거 당선시킬 역량은 되겠지만 적어도 서울 부산을 기반으로 전국적인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저는 그 자체적인 발광력은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건 굉장히 시기상조고 또 설사 그러한 역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저는 창당을 고민하기 이전에 먼저 보수와 국민의힘의 어떤 혁신적인 모델과 비전을 가지고 보수 재건의 어떤 그 긍정적인 국민적 여론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먼저 돼야지 뭐 창당이든 뭐 복당이든 이런 걸 도모해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거 없이 뭐 나는 무조건 복당할 거다 창당할 거다 이건 현실적으로 저는 실현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저는 한동훈 의원이 그렇게 처신한다면 본인의 어떤 그 가벼운 모습만 보여주고 굉장히 비전략적으로 움직인다 네. 이런 평가를 받기가 십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그게 우선순위는 아닐 겁니다. 일단 복당이 우선순위일 거라고 보고 네. 이제 창당은 그게 좌절되고 불가피해졌을 경우에 어허. 아마 검토를 할 텐데 근데 쉽지 않아요. 한동훈 의원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치가 적을 자꾸 만들면 안 돼요. 편을 늘리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싸움이니까. 네, 적을 늘리면 안 되는데 이번에 안철수 의원하고 물론 이제 본인으로서는 좀 황당한 얘기일 수 있어요. 법정에 나가서 그런 증언을 한 게 그러면 건조하게 사실이 그렇지 않다를 가지고 밝히면 되지. 그거를 이제 안철수 의원을 저렇게 공격하는 방향으로 물론 이제 본인이 다 나서서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걸 방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본인의 네, 지지층이나 네, 친한계가 공격하는 거를 그러면 내부에 이제 반감과 적이 생겨요. 근데 보궐선거 이후에 한동훈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다시 이제 뾰족한 한동훈으로 돌아오면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사람은 적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동지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문제는 그냥 한동훈 의원이 찾아가서 풀어라. 풀 수 있다 그렇게 풀면.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찾아뵙고 설명드리겠다 정도로 아니 그렇게 풀어야지 정치인들이 넘어갔으면 모든 문제를 다 뾰족하게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어떻게 가립니까?